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HG 즈다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HG이지만 실 덕분에 MG 못지않은 화려한 외관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다양한 무장들도 충실하게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135mm 대함 라이플이 인상적이고요. 하지만 이 HG 특유의 가동성 면에서는 명백한 한계점이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사람의 취향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형적인 지온 계열 기체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호불호성에서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자, 다음으로는 제품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일은 2006년 6월, 가격은 1,400엔. 특이사항으로서 두부 부품과 마킹이 다른 123 호기와 예비기의 혼성 킷입니다. 특징적인 팔에 신축 기믹을 탑재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극중의 사격 장면을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등의 스러스터는 레이저 가공으로 정밀한 디테일을 재현을 했고요. 머신건, 히트호크, 격투쿨러가 붙은 실드, 슈트룸 파우스트, 135mm 대함 라이플 등 아주 풍부한 무장들을 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체 즈다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우주세기 75년 초 군 정식 채용을 위해 자쿠와 최종 경험을 벼렸던 기체입니다. 거의 모든 테스트에서 자쿠를 압도했기 때문에 군 상층부에서도 즈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지만 비행 성능 테스트 도중 공중분해 사고를 일으키면서 기체는 완파가 되고 테스트 파일럿은 사망해버립니다. 이러한 불상사에도 즈다의 개발은 중지되지 않고 형식적으로나마 계속 이루어졌고요. 이후 오데사 전투가 벌어지기 전인 우주세기 79년 10월 돔과 릭돔에 이미 성공적으로 탑재되었던 신형 엔진을 과거 목성 엔진의 개량형인 토성 엔진으로 개소하고 새로운 프레임 소재와 제어 시스템을 채용한 이 즈다가 완성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연방군을 기만하고 자군의 사기 고치를 위한 하나의 선전용 도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HG 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글루에 등장했던 즈다입니다. 소체 외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외형 같은 경우에는 HG 치고는 상당히 화려한 외관을 자랑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경화를 벌였던 이 자쿠와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머리 부분이라든지 약간의 곡선을 강조한 이러한 디자인이라든지 특히 팔 한쪽에 실드를 장비하고 있다든지 곳곳에서 자쿠에 약간 비슷한 느낌들이 나기는 하네요. 하지만 이제 좀 차이점이란다면 몸체 곳곳에 이러한 스러스터들이 상당히 많이 장비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곳곳에 이러한 것들이 장비되어 있고요. 마치 썬더볼트판 기체를 보는 것 같은 이러한 리얼리티를 살린 이러한 구성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왼쪽 어깨에 추가적으로 장비되어 있는 실드,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온 기체다운 또 모노아이 형태로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HG 제품이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MG 저리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실들이 소체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쑥 둘러보면 몸체 곳곳에 다양한 실들이 이렇게 마킹들이 붙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작을 뿐이지 거의 MG, 요즘에 나오는 IG와 더불어 전혀 밀릴 거 없는 이런 화려한 외관을 볼 수가 있겠고요. 크기는 정말 작지만 정말 구석구석 빠짐없이 상당히 많은 이러한 실이 붙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지금 머리를 2호기 헤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파츠 조립에 따라서 1호기와 3호기 그리고 예비기까지 선택 조립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동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률. 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어깨 자체를 앞으로 한번 나가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가동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깨만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깨와 이 팔 연결되는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살짝 또 틀어지는 이러한 가동이 보여집니다.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HG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90도 직각 각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허리 회전 같은 경우에는 부담없이 잘 돌아가는
허리 회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뒤로 움직이는 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고관절 부분은 예전 이제 볼관절 구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각도는 약 90도 정도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뭐 이중으로 어느 정도 많이 굽혀 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완전 접힘까지는 되지 않고 90도를 넘기는 이러한 가동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발목의 가동 포인트가 두 군데가 가동이 됩니다. 위에 상단부와 가동이 되고요. 하단부도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두 군데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는 가동폭이 상당히 큰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앞이나 뒤로도 충분히 움직이는 이러한 발목 가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HG다운 이러한 가동률을 가지고 있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는 아직 HG의 한계가 느껴지는 이러한 가동률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무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볼 무장 135mm 대함 라이플입니다. 엄청난 이 볼륨감을 자랑하는 라이플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다 소체보다도 훨씬 길고 큼지막한 이러한 라이플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얼핏 보면은 거의 그냥 장거리 스나이퍼 라이플을 연상시키는 저격수 라이플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형태로 조형이 잡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색분할이나 이러한 것들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색분할 없이 그냥 까만색으로 이렇게 전부 다 통일되어 있는 이러한 색감을 볼 수가 있겠고요. 받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받침대 부분 기미까지도 충실하게 가동이 되는 등 상당히 뛰어난 다른 제품에도 이게 호환하고 싶어지는 이러한 무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에는 또 서브 그립이 존재를 해서 서브 그립 가동 요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관 시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파츠별로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관하실 때에는 분해를 해서 수납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차쿠 머신건 거의 지원국 쪽에 거의 기본 병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차쿠에 들어있던 HGC의 차쿠에 들어있던 차쿠 머신건과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스티커로 이러한 조준경 부분에 센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서브 그립 가동이 되고 탄창 별도 파츠로 되어 있는 이러한 평범한 차쿠 머신건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실드, 팔에 장비되어 있는 실드고요. 여러한 마킹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1호기, 2호기, 3호기를 또 바꿔서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실드는 이 어깨 쪽에 레일을 따라서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겠고요. 앞쪽으로 돌린다든지 뒤로 돌린다든지 방향 조절이 이렇게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이 웨폰 락이 걸려 있어서 스트롬 파워스트 같은 이런 무장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손잡이 부분을 전개를 해서 손에 쥐어주고 옆끝 부분에 있는 픽을 전개해서 근접 격투 무장으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믹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리에 장비되어 있는 히트호크. 보통 이제 허리 스커트에 장비되는데 이쪽은 특이하게 다리에 수납이 되어 있는 히트호크고요. 마찬가지로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기존 자쿠 HGC 자쿠에 들어있던 히트호크와 동일한 파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색분할이나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조형이 되어 있는 히트호크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부속되어 있는 슈트롬 파우스트는 이렇게 색깔 파츠 분할로 색 분할이 되어 있는 거 외에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드다의 각종 무장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특징 기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즈다의 특징 기믹으로서는 이제 팔에 신축 기믹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격 포즈를 할 때 팔에 좀 더 포즈 자세를 잘 잡기 위해서 팔에 신축 기믹이 숨겨져 있는데요. 사용 방법은 팔 실드를 일단 뒤쪽으로 돌려준 다음에 요 어깨 위에 나와 있는 요 해당 파츠를 눌러줍니다. 눌러주면은 이렇게 팔 하단부가 이렇게 살짝 밀려 나오면서 신축이 되는 이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의 이제 길이가 좀 더 길어지면서 뭐 물체를 라이플을 잡는다든지 이러한 액션을 취할 때 좀 더 포즈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팔 신축 기믹 구현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공식 포즈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도 즈다의 매뉴얼이고요. 뒤에는 마킹이 잔뜩 붙어있고 생각보다 뭐 크다랗게 눈에 띄는 액션 포즈가 별로 없어 보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요 135mm 대암 라이플 요것을 활용한 포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먼저 손부터 라이플과 함께 교체를 시켜보도록 하고요. 라이플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총구를 옆구리에 끼인 이 상태로 잡아주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서브 그립에 맞춰서 손을 잡아주도록 맞춰주시고요. 여기 이제 공중 액션에 걸맞게 포즈를 살짝 조율을 해주시고 고개 뭐 간단하게 잡아주는 것으로 강력한 대함 라이플 이런 사격 포즈를 간단하게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라이플의 크기가 길이가 좀 상당한 만큼 정말 뭐 볼륨감이 상당히 뛰어나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네요. 자, 뭐 어렵지 않게 이런 식으로 간단한 사격 포즈 따라해 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건담 이골레에 등장했었던 즈다입니다. 어찌 보면 인지도 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할 수가 있으나 제품의 퀄리티만큼은 의외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동률 면에서는 아직 HG급을 벗어나진 못했지만 다양한 무장들이 충실하게 부속이 되어 있고요. 독특한 팔 연장 기믹과 MG 저리가라 할 정도로 화려한 C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부속 무장이었던 이 135mm 대함 라이플은 장거리 스나이퍼 라이플을 연상시키는 볼륨감과 조형이 또 인상적이었고요. 뭐 다른 저격 기체에다가 같이 사용해줘도 참 잘 어울릴 것 같은 이러한 무장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대에 충실한 무장 등 가성비 면에서도 좀 뛰어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올리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우리 항상 너와